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거 하나 썼습니다. 아니 째려본다고 이제 탄핵까지 할 거냐? 박성재 법무장관 얘기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의 이 탄핵 사유 중에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 네. 이런 대목이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당 대표를 노려본 죄,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야, 논리 구조가 있다는 건데. 거의 왕조 국가네요. 이게 네. 왕조 국가 시절에요. 그 신하가 용안을 들여다본 죄로 용안을 이게 고개를 들어서 용안을 보면은 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김정은 삼촌 박수 건성건성 치다가 맞아, 총살당했잖아요. 똑같네요. 네. 아, 자, 지금 이 박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을 쳐다봤다고 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네? 박성재 장관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보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네. 그럼 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봐도 되죠. 아니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많이 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항의의 의미로 네. 야당 대표석을 보면서 좀 제대로 좀 대정부 질의하십시오라는 네. 의미를 담아서 쳐다볼 수 있죠. 네. 쳐다본 게 뭔 죄라고 저걸 탄핵 소추안에 넣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탄핵소추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급하게 지금 맞아요.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자체도 굉장히 허술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도 사실은 그렇죠. 탄핵안에 올라갔었던 여러 가지 사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중에 재판에서 실제로 사법 처리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네. 탄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안에 없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탄핵 아닌데 지금 일부러 갖고 왔는데 비칠까 모르겠습니다. 탄핵안 뒤에요. 네. 이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거든요. 이 카메라에 비춰야 되나? 이게 탄핵 소추안이고 맨 뒷페이지에 63까지 나옵니다. 네. 이게 63번인데 63번이 세계일보 2024년 12월 2일자 기사입니다. 5분 회의에 부서도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 이렇게 해서 참고 자료로 이게 탄핵의 근거인데 1번부터 63번까지. 1번이 SBS 12월 4일자 기사입니다. 63건이 전부 다 신문 기사예요. 신문 방송 기사입니다. 네. 야, 이 탄핵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뭐 주문, 사유, 뭐 그다음에 뭐 결론 뭐 이런 걸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거 63개가 다 언론 기사예요. 야, 조사 하나도 안 했네요.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신뢰도가 높고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했을 때요.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 상정을 하니까 네. 그때 당시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조사를 해라. 네. 땅땅땅 하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네. 거기에 이화영도 증인으로 나오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검사 탄핵도 할 수 있고 물론 건너뛰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건너뛸 경우에 되게 성급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페이퍼 작업만 해가지고 직접 조사나 이런 것도 없이 헌재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헌재는 어떻게 조사를 하죠? 헌재가 이거를 가지고서? 기자 부르나? 기자 불러? 아 이러는 그러겠네요. 거야? 기자도 오라 그래. 근데 그때 기사 왜 썼어? 이렇게 이게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 탄핵이 너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정치 탄핵으로서 네. 그 국회에서 어느 선만 넘으면은 그냥 3분의 2인 경우도 예. 있고 절반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되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는 정말 탄핵이 맘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탄핵을 일상화할 수 있는 나라예요. 대통령 탄핵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니까 정말로 엄밀한 어떤 법적 법리, 엄밀한 법리와 맞습니다. 증거 네. 뭐 이런 것에 기반해서 사법부의 최고 존엄한 최고 높은 수준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였네요. 그렇죠. 아. 실제로는 보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는 내는 쪽도 저 탄핵이 예.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낸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야 이거 기각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또 인용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사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좀 완벽하지 못하게 대응한 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3심 제도가 지극히 법적인 규정에 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 정서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법의 취지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헌법재판소 자체가 여론. 굉장히 여론에 많이 휘둘리는 예. 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쁜 선례가 세워지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뭐 이거는 계엄은 온 국민들이 방송으로 지켜보는데 이거 왜 탄핵 못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바로 탄핵안을 예. 올리면서도 최소한의 이게 조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빨리 성급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 탄핵을 빨리 올릴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 이제 항소심 서류 접수 통지서가 갔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심 변호인을 계속 미뤘잖아요. 네. 미루니까 이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절차가 시작이 되니까 시작이 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석 달 남았다고 봐집니다. 석 달 남았고 항소심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어쨌든 최대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키겠다 하니까 아마도 대법까지 지금 11월에 나왔던 선거법 위반하고 네.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각 한 6개월 정도 최소 가장 앞당기면 6개월 남았다고 봐지니까 그 안에 어쨌든 헌재 심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탄핵을 해서 그 탄핵을 성사시키겠다는 게 목표라는 거 사실은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네. 그거밖에 없는데 그 목표 하나 때문에 국가의 체계와 시스템을 다 흔든다면 그것도 일종의 국헌 문란 아닌가요? 그래서 야당이 저렇게 탄핵 남발하는 거 저거는 정말로 내란 같은 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윤석열 예.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본인이 아마 이게 탄핵 트랙으로 들어갈 것이다를 예상을 했을 것이다. 저는 네. 대통령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는 탄핵을 갖고 결국은 시비가 붙을 거고 이 탄핵은 결국은 법적 공방을 통해서 내가 내 입장을 밝혀지를 저는 예상했다고 보는데 예. 그랬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소한 국정은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 못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예상했다고 저도 보거든요. 예상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예상한 탄핵이 그냥 수순대로 가고 있다면 예.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국정은 야당이 돌아가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것까지 지금 풀세트로 가져가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진짜 총체적으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어쨌든 안정됐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S&P나 무디스나 이런 데서 저희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가 신인도를 네. 낮추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만약 이게 탄핵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진짜 낮아질 것 나락갑니다.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진짜 나락가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그 나락가는 거를 선택을 누구한테 맡겨져 있느냐? 야당한테 맡겨져 있어요. 네. 야당은 과연 그러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뭐 다른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할 거냐? 그 선택에 어떻게 본다면은 야당이 스스로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청년님이 원래 조폭도 쳐다본다고 때리더라 이렇게 어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야.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네요. 지금 네. 박성재 장관의 탄핵 사유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하네요. 조폭도 쳐다보면 때리고 김정은도 박수 건성으로 치면은 사형시키고 네. 조선시대 임금도 용안을 고개 들어 쳐다보면. 용안을 쳐다보면은 목숨을 네. 뺏었는데 그 급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야 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탄핵 소추 사유에 그걸 넣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 이게 탄핵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다 보니까 이런 헛발질도 나오고 네. 국민들이 야 민주당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계엄도 싫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 계엄을 윤통이 왜 했는지는 진짜 배경은 알겠어. 민주당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네. 이거 진짜 너무 빡치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점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일부 네. 보도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물은 지지율이죠. 조자들 지지율. 그게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지난주에 20%대 중반 나왔는데 또 다른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31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아까도 우리 시청자님이 31% 이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참 어떻게 요즘 그 지지층들이 모이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그 동안에 신뢰 이렇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좀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실망한 사람들은 그냥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과거에. 한다고 쓰기도 안 한다고 누르기도 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낮게 나왔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애초에 이제 윤석열 뭐 찍었던 분들이라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네. 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효과 예.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계엄 이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이제 다른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분명히 개인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예.